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 바로 남편과의 갈등입니다. 아내 지연은 하루 종일 집안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싱크대에는 여전히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세탁물은 그대로,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왜 늘 내가 정리해야 하지? 왜 남편은 이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까? 남편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 당신은 대체 뭘 하는 거야? 민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집에 와서 좀 쉬면 안 돼? 이 짧은 대화는 결국 큰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집안일, 생활습관, 말투, 작은 오해. 그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남편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연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습관은 오랜 삶의 패턴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아내가 그것에 화를 내는 마음 또한 과거의 경험과 기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그 순간의 갈등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맞물려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등 속에서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은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고통은 내 마음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편이 무심코 한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적.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날 존중하지 않는 건가 하며 계속 곱씹었던 순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을 받아들인 내 마음의 해석이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남편이 밥은 아직이야? 라고 물었을 때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내가 지쳐 있을 때 들으면 나는 왜 당신한테 이렇게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을까라는 화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등의 뿌리는 늘 내 마음의 반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연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화만 내고 끝나버릴까? 내가 원하는 건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관찰의 순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또한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잊은 것도, 아내가 그의 화를 낸 것도 결국 조건이 모여서 생긴 결과일 뿐 영원한 잘못이나 본질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나도 피곤해서 그랬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늘 미안하다 말은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잖아. 여러분, 이 대화에서 보듯이 갈등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쌓여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작용입니다. 남편의 행동은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내의 반응은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서로의 말과 행동은 연결되어 반복되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순간 지연이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건 단순히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라온 환경과 습관, 피곤함이라는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화는 조금 누그러집니다. 연기의 지혜는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 남편을 바꾸려는 순간 늘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살피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연이 그날 저녁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그대로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 오늘은 화가 올라올 때 먼저 내 숨을 느껴보자. 그리고 실제로 화가 치밀 때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몇 초의 멈춤이 큰 다툼을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연기의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남편의 행동은 하나의 조건일 뿐, 그것이 곧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갈등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이 상황도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 갈등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 바로 화와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저녁 남편 민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늦게 올 것 같아. 아이 숙제 좀 챙겨줘.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여전히 숙제를 하지 않았고 민수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에서 불길 같은 감정이 치솟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은 왜 늘 이런 식이야. 그 말은 곧 큰 소리로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숙제 하루쯤 안 하면 어때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순간의 불씨가 삽시간에 갈등을 키워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남편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집안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란 말 한마디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화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분노의 뿌리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강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먼저 태우는 불길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운다. 분노는 남편을 향해 던져졌지만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불태우고
내 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화를 낸 후에는 오히려 내가 더 지치고 마음이 허무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연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지금 나는 남편 때문에 화가 치밀고 있구나. 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네. 이 단순한 인정만으로도 분노의 불길은 절반은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화가 무섭게 커지는 것은 우리가 화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화와 분리된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화가 차오름을 본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 마음을 가라앉힌다. 단 3번만 깊게 호흡해도 마음의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다음에 남편의 말 한마디에 화가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화의 불길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그도 조건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가 아이 숙제를 챙기지 못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도 퇴근 후 지쳐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의 피곤함이라는 조건 속에서 나타난 행동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는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분노의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은 연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실수를 하거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즉시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즉시 반응하기 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숨과 함께 화가 가라앉는다 하고 다짐하세요. 화를 일으킨 상대를 적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속상하지만 괜찮아.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화와 분노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나와 남편을 함께 태울 수도 있고 알아차림과 자비로 바라보며 불길을 서서히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100가지 근심을 낳는다. 오늘부터라도 화가 치밀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 깊은 평온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화와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남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요. 왜 나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책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보다 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건 사실 내가 잘못했다는 끝없는 자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밖으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남편과 다투고 화를 내고 그 후에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한 비난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연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 집안일과 아이 돌봄까지 이어갑니다. 남편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나는 또 화를 냈을까? 나만 부족한 아내 같아.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건 스스로를 꾸짖는 게 아니라 다독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지쳐 있으니 화가 난 것도 당연해. 괜찮아.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풀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 남편은 잘 도와준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는 왜 다른 아내들처럼 참지 못할까? 여러분, 비교는 곧 자책을 낳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산다고 가르칩니다.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남들과 다른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자책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렇다면 자기 연민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낸 후 자책하기 전에 나는 지금 속상하구나. 나는 오늘 많이 지쳤구나.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며 괜찮아. 누구나 화낼 수 있어. 나도 인간이야. 부드럽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하며 들이쉬며 나는 나를 위로한다. 내쉬며 나는 나를 편안히 한다. 짧은 3분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10분의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것이 곧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연민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남편을 향한 자비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부족함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잊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지쳐있구나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했을 때 나를 무시하나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여유가 없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 연민은 곧 타인에게 흘러가는 자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과 다투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분노는 잠시지만 자책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연민과 자비로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화낸 후에 괜찮아. 나도 힘들었으니까 하고 나를 위로하기. 지쳐있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기. 내 마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기. 이 작은 자기 연민이 쌓이면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히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연민과 자비로 바라보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껴안는 법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 자기 이해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삶은 늘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나태로 흐르고 타인을 위한 마음이 지나치면 자기 소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도의 길을 배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단순히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균형을 잡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먹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몸을 괴롭혔지요.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부처님은 검은고 줄 비유를 떠올리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이 삶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늘 긴장하고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몰라도 돼, 대충 해도 되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성취감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신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병듭니다. 반대로 나만 챙기려 하면 관계가 삐걱거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의 지혜입니다. 중도의 마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공허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을 모두 알아차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팔정도라는 가르침으로 풀어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노력,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집중, 바른 마음 챙김. 팔정도는 중도의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균형을 이루는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바른 노력이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은 하되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멈추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른 말은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말입니다. 침묵이 더 적절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도 바른 말입니다. 바른 집중은 집중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과 휴식을 함께 알고 몰입과 쉼 사이의 균형을 아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 늘 극단을 요구합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 더 빨라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반대로 어떤 흐름은 다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혜롭게 걸을 것,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바로 그 길이 중도의 길입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더 해야 해. 이런 마음은 자신을 향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어차피 다 소용없어. 이런 태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도의 길은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해야 할 만큼은 하되 멈출 땐 멈추는 것. 그 지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도는 사실 삶 전체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자기와 타인의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 노력과 내려놓음의 균형. 이 균형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극단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인정받고 싶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결국 몸이 망가졌고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불교 철학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내 일도 내 관계도 지킬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는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메일을 보지 않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의 성과도 오히려 나아졌고 마음의 평온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일을 멈추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 타인을 위해 무언가 할 때 나를 위한 시간도 챙기는 것. 목표를 세울 때 그 안에 쉼의 계획도 넣는 것. 이렇게 작은 균형이 쌓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중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중도의 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알았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균형을 일상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의 시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휴대폰부터 집어듭니다. 뉴스, 메시지, 업무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마음의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정보가 나를 끌고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 1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는 겁니다. 이 1분의 여유가 하루 전체의 균형을 바꾸어 줍니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실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더 완벽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과도한 노력도 게으름도 모두 고통을 만든다.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할 때 모든 일을 다 쥐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 하나를 먼저 붙잡아 보세요. 그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노력의 실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불교가 말하는 바른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동료가 힘들어할 때 굳이 조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구나. 내가 곁에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말은 곧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힘입니다. 휴식의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은 쉼을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쉼 없는 노력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쉼은 노력이 계속되기 위한 숨고르기이다.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세요. 걷는 동안 휴대폰을 보지 말고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쉼이 쌓여 삶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자기와 타인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뒤로 미루고 타인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물론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지 못하면 언젠가 타인을 위해서도 더 이상 설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 있구나. 나는 지금 쉬어야 할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반입니다. 또 한 가지,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하지만 불교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이미 내 길을 잃었다. 비교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 삶의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느껴질 때 나는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되새겨 보세요. 그 순간 비교의 마음이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중도의 균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1분의 마음 챙김, 직장에서 중요한 일 하나를 붙잡는 선택, 관계 속에서 바른 말을 고르는 지혜, 짧은 쉼을 허락하는 용기,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는 태도,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 길을 걷는 집중. 이 모든 것이 중도의 가르침을 일상에 심어놓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도의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바꾸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조용히 되짚어 볼까요? 처음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도 깊습니다. 우리는 그 흔들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관찰은 억누름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를 다루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분노는 불타는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불꽃은 먼저 나를 태운다. 우리는 화를 참으려 애쓰는 대신 그 불꽃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내 감정을 지켜보는 그 짧은 순간에 분노는 힘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 연민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가장 먼저 화살을 맞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왜 나는 또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까? 이런 자책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썼구나. 나는 충분히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 이 말 한마디가 상처난 마음에 따뜻한 연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도의 길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에 즉시 화를 내지도 않고 모든 걸 체념하지도 않는 길, 극단을 오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길, 그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배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1분의 마음 챙김, 관계 속에서 바른 말을 고르는 지혜, 작은 쉼을 허락하는 용기,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는 태도.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단계를 넘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지로 지키려 하면 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자비도 중도의 길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놓음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오늘도 집안일을 잊었을 때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잊었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이 말실수를 했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중심을 잃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상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평온은 바깥 세상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 오는 평온이 아닙니다. 혼란과 불안전함 속에서도 내가 중심을 지킬 때 그때 오는 평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여정을 짧은 개성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오고 파도는 늘 일어나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나의 피난처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작은 걸음으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고 가볍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